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강박증과 뚜렛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저서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1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책은 전국 구시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후에 개정판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개정판은 나올 쯤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틱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빠르고 계속적으로 특정한 음성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주로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흔히 7세가량의 어린이에게 자주 발병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나쁜 버릇 정도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틱 장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눈 깜빡거리기, 어깨 으쓱하기, 머리 끄덕거리기, 얼굴 찡그리기 등 근육이나 몸의 일부를 움직이는 운동 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험험, 헛기침하는 소리입니다. 쯧쯧, 혀차는 소리입니다. 껄껄,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짭짭, 입맛 다시는 소리입니다. 우, 이건 알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등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단순 운동 틱, 단순 음성 틱이라고 합니다. 반면 복합 운동 틱은 자신을 툭툭 치거나 머리를 찢는 행위, 대상이나 손의 냄새 맡기, 무릎 깊이 구부리기, 뛰어오르기, 손짓하기, 발 구르기 등이 나타납니다. 또 복합 음성 틱은 그만해! 닥쳐! 좋아! 등 주위 상황과 관계없는 말이나 외설적인 말하기, 외설증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구분 없이 상대에게 욕설하기, 소리나 단어 반복하기, 동어 반복증입니다. 마지막에 들은 소리나 단어 또는 구절 반복하기, 반향 언어증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틱 장애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1개월에서 1년 정도 나타나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일과성 틱 장애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되는 틱은 만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그중 운동 틱, 음성 틱 한 가지씩만 나타날 때를 각각 만성 운동 틱 장애, 만성 음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틱 장애 중 가장 심한 상태를 뚜렛 장애라고 합니다. 운동 틱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음성 틱이 한 개 이상의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틱 장애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증상은 강박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이기, 어깨 으쓱거리기, 머리 끄덕거리기 등은 얼마든지 강박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때리는 틱의 증상은 강박증의 자해적 증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닥쳐! 그만해! 등의 말이나 남의 말 따라하기, 음란한 말하기 등은 강박증 환자의 이중적인 심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싫으면서도 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남의 말을 따라해 보거나 음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틱에서의 반복적인 행동은 강박증의 강박 행동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박증 환자가 소설을 읽는데 주인공이 죽는 대목을 보고 갑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시다. 이때 환자는 그런 생각에서 비합리적 불안이 생겨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는 행동을 3, 5회 정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깨를 4, 5회 으쓱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신의 비합리적 불안을 나름대로 없애려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 장애의 단순한 상태부터 복잡한 동작이기까지 강박증 환자의 반복 행동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강박 행동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틱 장애는 이미 증상 자체가 반복적인 말이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강박증 합병증의 비율도 높은데 틱 장애의 50% 정도에서 강박증이 동반되고 뚜렛 장애의 30에서 40% 정도에서 강박증이 동반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틱 장애 중 심한 상태인 뚜렛 장애를 중심으로 강박증과의 관련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틱 장애 환자는 강박증 환자처럼 타인에게 제재를 받을 때나
스스로 노력할 때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토를 일시적으로만 참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틱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상태는 강박증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강박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장에 모두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반복적 행동을 하고 마음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유사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뚜렛 장애와 강박증과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뚜렛 장애는 강박증처럼 2세에 발병할 수도 있으나 주로 7세가량에 흔히 발병합니다. 즉 20세 정도에 발병하기 쉬운 강박증보다 훨씬 일찍 발병합니다. 둘째, 뚜렛 장애는 남아가 여아보다 3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아서 남자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셋째, 뚜렛 장애는 강박증에 비해 스스로 상처를 입히거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충동적 행동들이 자주 수반됩니다. 넷째, 치료에서도 뚜렛 장애 환자 중 합병으로 강박증이 있는 경우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가 강박증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뚜렛 장애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